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피부의 수분량은 감소하면 이렇게 사소한 피부의 미세환경 변화가 내 피부의 트러블을 좀 심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나 만성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 주사 피부염이나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주사 피부염은 지금처럼 자외선은 강한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기에 좀 더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증상 유지가 잘 되던 분들도 이 시기에 조금 증상이 나빠져서 병원에 내원하시곤 합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오일리 센시티브, 기름기가 좀 돌면서 예민한 피부 타입의 경우는 좀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모낭충의 주요 먹이가 피지잖아요. 그래서 모낭충이 좀 더 많이 증식해서 염증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이 과도한 피지 자체가 내 피부에 오래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피부를 예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낭충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모낭충은 원래 건강한 성인의 모낭과 피지선에 서식하는 진드기예요. 태어나는 순간에는 없다가 엄마 아빠 접촉하면서 아기가 옮겨받게 되고 사춘기 이후에 피지선이 증가하면서 이 모낭충의 수도 덩달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한정없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에 이르르면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고령, 만성 질병, 면역 저하의 상태에서는 이 모낭충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죠. 우리 주사 환자분들도 모낭충의 수가 유난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 모낭충 감염에 유난히 취약한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낭충이 필요 이상으로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면은 우리 면역계에서는 삐뽀삐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 라고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모낭충이 교묘하게 이 면역계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세포를 억누르는 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난히 이런 쪽이 취약하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모낭충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피지가 약간 증가했을 뿐인데도 모낭충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 피부염에서는 남들보다 유난히 혈관이 예민해서 잘 늘어나고, 이 늘어난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혈관의 과민한 반응 자체가 모낭충 번식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것 자체가 모낭충의 수를 늘리고, 모낭충은 많이 증식하면서 혈관을 또 늘어나게 하는 물질들을 방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혈관 반응과 모낭충 자체가 서로 좋지 않은 시그널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계속 나빠지게 하는 거죠. 한편 모낭충은 우리 몸속에서 각종 염증 반응을 굉장히 증폭시켜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만드는 듯 일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사의 병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 반응과 염증 반응에 모낭충이 모두 작용해서 이 증상을 점점 나빠지게 할 수 있는 거죠. 혈관도 좀 더 잘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거고, 염증 방도 좀 더 키워서 농포나 염증성 구진이 많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낭충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상인 혈관 확장과 염증에만 관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사병 환자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이 열감, 따가운 증상, 가려운 증상, 이런 증상에도 충분히 모낭충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확장이나 염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피부에 예민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서 충분히 모낭충의 존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민한 피부로 고생 중이신 분들은 모낭충 검사가 유용할 수 있어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모낭충은 원래 우리 피부에 공생하고 있는 진드기이기 때문에 초기 증식 단계에서는 흔한 피부염과 혼동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는데 잘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중국에는 여드름과 유사한 병변으로까지 진행을 해서 여드름 치료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고 모낭충 검사를 했더니 모낭충의 수가 많이 증가되어 있어서 모낭충 수를 충분히 억제하는 치료를 하고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피부염이나 모낭염, 여드름에서 모낭충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모낭충 치료 어떻게 할까요? 모낭충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연고수의 주요 성분 이버맥틴은 항염증 작용과 더불어서 충체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모낭충의 수명상 2주는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모낭충은 피부 깊숙이 숨어 있다가 밤늦게 기어 올라와서 피부 표면에서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발라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충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모낭충의 이동 속도가 꽤 빠르거든요. 시간당 8에서 15mm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부위만 찍어버리게 되면 모낭충이 주변부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은 분해 혹은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또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로션과 수란트라 어떤 걸 먼저 발라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결론은 상관없습니다. 피부가 조금 기름기가 많이 도시는 분은 이 수란트라 연고 자체가 굉장히 좀 기름지기 때문에 나이트 케어 루틴에서 보습제를 생략하고 연고만 바르셔도 괜찮고요. 피부가 조금 예민하고 건조하신 분들은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수란트라를 발라도 무방합니다. 또 연고를 2-3통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병변이 좋아진 상태라면 잠깐 쉬어주는 기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낭충이 피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모낭충이 너무 없어지면은 우리 피지가 또 증가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체수가 유지되는 모낭충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좀 좋아진 이후에는 연고를 쉬어주는 기간도 꼭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연고 이외에도 모낭충이 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치료가 모낭충으로 인한 염증 억제에도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오늘은 모낭충 얘기를 해봤는데요. 주사 피부염 재발 억제에 이 모낭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